안녕하세요, 일스티브입니다. 본격적으로 책을 읽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그럼 오늘은 저번에 읽어드렸던 책,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대신에 곰돌이푸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곰돌이푸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책은요, 곰돌이푸의 모든 내용들 가지고 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쭉 읽어보니까 그냥 곰돌이푸의 목소리를 빌려서 논어 이런 것들을, 뭔가 좀 경전 이런 것들을 함축해 놓은 책입니다. 앞 표지에 언제나 오늘이 처음인 우리에게 라고 쓰여 있네요. 처음부터 쭉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977년의 어느 날 A.A. 밀런의 동명소설 위니 더 푸를 원작으로 태어난 애니메이션 위니 더 푸는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어린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강들은 알고 있어. 서두르지 않아도 언젠가는 도착하게 되리라는 것을. 곰돌이푸처럼 단순하고 행복하게 느리느리 숲속을 걷고 있는 귀여운 곰 한 마리.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곰과 함께 숲속을 거닐었을까요? 사실 푸는 그다지 영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좋은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시간의 흐름은 자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좋은 쪽으로, 때로는 나쁜 쪽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도 있겠죠. 그러나 곰돌이푸는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 속에 담긴 삶의 지혜라고. 어린 시절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까무룩 잠들 때쯤 들려왔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옛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대화를 통해 점점 나의 삶과 관계의 깊이가 깊어짐을 느낍니다. 중국어 사전에서 푸를 찾으면 순박할팍이라는 한자가 나옵니다. 박이라는 글자는 꾸밈없이 정직하고 단순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딱 푸를 떠올리게 하는 말 아닌가요? 꾸밈없이 정직하고 단순한 삶의 태도. 그것은 푸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디즈니 만화 속의 곰돌이푸는 꾸밈없이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그런 푸가 논어를 만났습니다. 인간으로서 자유로운 행동을 하고 타인에게 정직하며 현상을 단순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책이죠. 푸의 친구인 피글렛이 이렇게 말합니다. 푸는 말이야, 머리는 별로 좋지 않지만 절대 나쁜 일은 하지 않아. 바보 같은 짓을 해도 푸가 하면 잘 돼. 이 책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지혜를 푸의 목소리를 빌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푸의 이야기인 동시에 삶의 방식에 관한 가장 오래된 경전의 해안이 담겨 있습니다. 말하자면 푸가 말하는 논어가 거드는 셈이지요. 부디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한 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곰돌이 푸와 그 친구들에 대한 소개도 있네요. 크리스토퍼 로빈, 영리하고 배려심 있는 모두의 리더. 푸는 로빈의 베스트 프렌드이고 따뜻한 성격을 지녔으며 꿀을 아주 좋아하는 곰. 피글렛은 상상력이 풍부한 작은 돼지. 이오르는 무슨 일이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당나귀. 아울은 수다스러운 할아버지 올빼미.
티거는 활발하고 밝은 성격의 호랑이, 캥거 앤 루는 캥거루 모자,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엄마와 활달한 성격의 아들, 그리고 래빗은 또 똑똑하며 조금 잘난 체하기를 좋아하는 토끼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는 제가 읽어드렸고요. 하나를 배우면 그 다음은 행동이에요 라고 하는 챕터부터 쭉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뭔가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은 매우 즐거운 과정입니다. 배운 것을 단순히 하나의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배운 것이 그대로 흘러가게 두지 말고 되새겨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진심을 주고받을 친구가 있나요?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오면 정말 기쁘겠지요. 삶의 목적이란 무엇인지, 배움이란 무엇인지, 그런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그런 친구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의 인생도 풍요로워질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삶의 자세도 변해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제력을 잃거나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말만 늘어놓기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고 벽에 부딪혔을 때도 성공한 다른 사람들을 연구하며 자신의 단점을 고쳐나갑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를 매일 조금씩 고쳐나가며 성장하고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죠. 느리더라도 조금씩 앞으로 걸어가 봐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어 꾸준히 노력했으나 자립할 수 있었던 것은 30살이 되어서였다. 시간이 흘러도 꾸준한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 덕에 40살에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고할 수 있게 되었다. 50살이 되자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났는지 알게 되었고 60살에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왜곡하지 않고 똑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사람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게 된 것은 70살이 되어서야 가능해졌다. 공자가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한 말입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성인도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삶.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보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세요. 그 이유를 알았다면 그 사람이 기꺼이 베품을 즐기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일 겁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베풀고 싶은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좀 더 행복해질 거예요. 내일을 알고 싶다면 어제를 돌아보세요. 눈앞이 막막하거나 다른 이의 힘든 마음이 전해져 마음이 가라앉을 때는 힘든 감정에 묻혀 시야가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때는 힘든 감정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의 경험 혹은 역사, 현인들의 말을 돌아보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간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서 많이 괴로워했으며 그것을 극복하며 얻은 깨달음을 말과 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똑같은 실패를 겪지 않아도 되도록 말이에요. 지난 날을 살아온 사람이 만들어온 시간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용한 메시지가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면 자연스럽게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100번의 말보다는 한 번의 행동.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을 내뱉었으나 행동이 그 말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대로 행동을 먼저 하면 말에 설득력이 생기죠.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도 많아질 거예요. 싫은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나요?
항상 자신이 편한 사람하고만 어울린다면 생각이 넓어지기 어려워요. 비슷한 풍경은 우리에게 익숙한 편안함을 주지만 그 풍경에만 머물러 있다면 세상에 더 멋진 풍경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좋고 싫음에 상관없이 교제의 폭이 넓고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호의적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사람만 찾지 않고요. 일단 타인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면 늘 익숙하게 흘러가던 나의 일상에도 멋진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배운 것이 흘러가도록 두지 말아요. 뭔가를 배웠다면 그것에 대해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그게 뭔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배움을 그저 배운 것에서 그친다면 일상의 수많은 생각들과 함께 흘러가 버립니다. 생각하고 실천해야 비로소 배운 것을 몸에 익힐 수 있어요.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생각이 자라기 어려워요. 배움으로 얻은 지식은 생각의 재료가 되어 내가 독선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또 다른 길을 알려줍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일. 살면서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는 알고 있나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당황할 수도 있고, 이미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일 수도 있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있으면 배우고 싶은 의지가 생기기도 한답니다. 겉을 치장하기보다 솔직하게 진심을 전해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예의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진심이 없으면 아름다운 노래나 탁월한 연주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요. 주변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요. 마음을 담아 예의 있게 행동해도 가식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 혼란스러워지지만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올바르게 행동할 때를 놓치지 마세요. 내 마음을 먼저 돌보세요. 많은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고민해도 정말 중요한 걸 놓치기 쉽답니다. 끝없는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마음이 단단하지 않다면 삶이 힘들 때 바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삶이 순조롭게 흘러가면 금세 자만하기 쉽습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바탕으로 판단함으로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나에게 솔직해지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마음이 순수하고 솔직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겨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정작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놓치고 말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완벽한 사람을 꿈꾼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바뀌기는 힘들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작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정말 간절히 바라면, 계속 노력한다면 내가 바라는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즐거울 때도 괴로울 때도 나를 놓지 말아요. 우연히 마주친 행운 덕에 삶이 순조롭게 흘러간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그 행운은 오래 머물지 않아요. 삶이 거센 파도에 부딪혀 흔들릴 때에도 자기 자신을 잃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즐겁든
괴롭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드릴 건데요. 마지막에 읽어드린 게 굉장히 마음이 확 와닿네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연히 마주친 행운 덕에 삶이 순조롭게 흘러간다 해서 자만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그 행운은 오래 머물지 않아요. 삶이 거센 파도에 부딪혀 흔들릴 때에도 자기 자신을 잃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즐겁든 괴롭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약간 이러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굉장히 우연히 마주친 아주 작은 노력에도 큰 행운이 왔는데 너무 자만하고 게으름을 피워서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나간 듯한 그런 일들이 몇 개 있었네요. 그래도 즐겁든 괴롭든 어떤 상황에서도 제 마음을 잘 지켜서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런 것들 많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소중한 관계라든지 아니면 하고 싶었던 일들 그런 것들 우리 순간적으로 내가 별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찾아왔을 때 뭔가 자만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게을러지지는 않았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혹시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 많은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시라면 자신의 마음 잘 지키시면서 꿋꿋하게 조금만 더 버티시면 분명히 그 태풍은 또 지나갈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지금까지 또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역시나 오늘 또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이제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